안녕하십니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명승부사 주리니스쿨 양진혁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량주장 좋은 장이 온다 말씀드리고 나서 증시가 오히려 크게 하락을 하면서 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공경에 빠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금요일장, 목요일장 3,200부터 지수가 급락을 하고 나서 막 많이 하락을 하니까 많은 주린 여러분들이 야, 이거 뭐 주식 시장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같이 버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제 강의와 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 또한 저희 요 노란 톡방 주식 깨톡방에 계셨던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증시는 빠질 수가 있지만, 주식은 빠질 수 있지만 이번 장도 기회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요 QR 코드로 참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새롭게 바뀌었답니다. 스마트폰을 누르시고 샵 3772를 누르시면은 문자 메시지가 간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명승부사라고 같이 한번 써주시면은 저희 깨톡방의 노란 톡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셔서 많이 참여하시면서 또 이번 장에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깨톡방에 많은 고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주식을 단기로 매매해서 트레이딩을 해서 잘하는 게 바로 고수는 아닙니다. 우리 주린 여러분들도 이런 곤경과 곤란을 많이 겪으시면서 우리 주린 여러분도 고수가 되는 것이죠. 고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고수일까? 단기적 예측을 잘해서 뭐 이렇게 단타를 잘 쳐서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을 뭐 고수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근데 역대적으로 이제 시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보겠습니다. 단타를 잘 치고 단기 예측을 너무 잘해서 존경받는 투자자가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 책을 써가지고 뭐 성공했다,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고수라는 거는요, 믿음 속에서 이 조정시 급락에 오히려 매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급등 속에 환호를 지를 때 주식을 줄여나가는 역발상의 투자, 역발상에서도 워렌 버핏이라든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혼마라든지 그런 역대 투자자들이 했던 방법들을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해했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바로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또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이번 장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제가 일목 지표, 또 볼린저 밴드 지표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들을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한 차트와 뭐 오늘 뭐 지나가 버려서 오늘 올라가 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팩트가 적겠죠. 저는 이제 요 노란톡에서도 지금 팔 때가 아니다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표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공부 내용과 이 지금 그 금요일 날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차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잠시 후에 보시면서, 우리 주리니스쿨에서 공부했던 게 바로 이런 데서 힘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또 방송에서도 첫 강의부터 제가 우리 또 주린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렸던 것이 있죠. 자, 이번 장에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좀 친하게 봐야 할 것들은요, 소형주, 한마디로 이제 변두리주라고, 땅도 이제 변두리 땅이죠. 외곽 땅이 아닌 이 핵심 땅, 핵심 종목들을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조정시 담으셔야 된다. 그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자, K탑 30이죠. K탑 30. KTOP 30. TOP도 보통 TOP가 아닌 아주 그죠? K탑 30. TOP. 갑자기 뭐 커피 생각이 나네요. 자, 옛날에 그 광고가 있었대요. TOP. 한정거장 지났어요. 뭐 하니까 저는 뭐 벌써 두 정거장 지났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빨리 내리지 그랬어. 그러면은 자, KTOP 30이라는 종목에서 이 주도주, 우량주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 중에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K탑 30이 뭐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또한 이제 LG전자 포함해서 뭐 SK텔레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현대모비스. 자, 지난 방송에서 이제 제가 숙제를 여러분들에 내드렸어요. 제가 지금 우리 주린이 스쿨이 월요일 날 방송을 하지만 잠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1강부터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무료 방송이고 지금 무료잖아요. TV로 나오는 것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니까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엄청난 비밀과 또 수익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었죠.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셀트리온이 장중에 18% 올라갔고 지난 방송에서 셀트리온 어떠한 매도 신호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매수 신호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일목균형표에서 말씀드렸던 지난 방송 녹화 방송 다시 한번 보시고 셀트리온이 18% 올랐고 또한 금요일 날 조정을 주었던 뭐 기아차 같은 것들이 애플카로 이제 인해서 성장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앞으로 크게 오를 확률이 높다. 장기적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했던 기아차가 오늘 9% 올랐다는 겁니다. 자, 증시가 조정을 딱 주고 나서 뭔가 이제 조정으로 들어갔구나 하면서 조정이 끝난 이후 반등으로 들어올 때 가장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 뭔가요? 오늘 보니까 이 자동차 섹터에 있었고 오히려 우량주,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LG전자, LG화학, 셀트리온, 카카오는 보합, 네이버 신고가죠? NC소프트,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외에도 주식은 많습니다. 무슨 제약, 무슨 바이오, 무슨 철강. 시장 주도주는 아니죠.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를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만 해도 빨리 간다는 겁니다. 빨리 가고 뭔가 이제 외인 기관들도 개인들이 보유했던 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금요일 날 큰 하락을 주었고 오늘 그 물량을 싹 가져갔다는 거죠. 자, 이번 장에 또 이제 크게 조정이 나왔던 이유 하나가 우리 뭐 주린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많이 들어서 좀 아시겠지만 뭐 게임스탑. 자, 미국에 뭐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들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공매도를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죠. 우리나라로 치면 유튜버가 투자하는 분들이 야, 이 회사를 공격하자라고 해서 그 뭐 몇 달러짜리가 400불까지 급등을 하면서 그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를 실행했던 헤지 펀드들이 40조 이상 손실이 났답니다. 40조.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또 생각나는 기업이 있어요. 셀트리온도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비슷한 좀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깊게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자, 공매도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 주린이 여러분들 뭐 공매도 폐지하자 막 이런 것들에 동참하고 그러는데 저는 공매도가 있는 편이 좋다고 봐요. 왜? 공매도의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의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알파. 우리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룰 수 있는 주식의 한계는 1,000만 원뿐이죠. 근데 공매도는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억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엄청 무서운 게 공매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다고 느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오히려 많이 쳐놨기 때문에 자, 작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앞으로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그런 리포트를 받아본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도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리지 못했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복병이 나타난 거죠. 우리 증시에. 동학개미라는 엄청난 하락과 함께 유동성으로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집 사서 큰 부자 되신 분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아니면 그거 담보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70조, 막 140조 여력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돼요? 변두리주도 오르지만 외인 기관도 사야 되는, 연기금도 사야 되는 이 K탑 30 우량주들이 더 많이 오르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기관까지 합세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증시가 이제 3천 이상을 가는
장이 왔었고 이번에 이제 게임스탑을 빌미로 하지만요.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또 팔아야 될 이유는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달러가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로 좀 갔죠. 환율 인하가 됐죠. 인하. 환율 인상되면은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환율 인상, 수출 증가. 환율 인상, 수출 증가.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환율이 인상되면은 어떻게 돼요? 수출이 증가하면은 무슨 말이냐? 원화의 가치는 낮아지는 거고 지금은 환율 인하가 그래서 반등 환율이 이제 미국 달러의 환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달러 환율이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다시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 뭐 좀 월초에 연초에 자 환율이 뭐 원화 가치가 강세로 계속 가면서 뭐 미국 달러가 뭐 900불까지 간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죠. 거꾸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근데 제가 또 이따가 보여드릴 일목이나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면은 이 달러도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왔고 자 그래서 이런 달러가 강세가 좀 되면서 이머징 시장에서 돈을 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좀 있었던 것인데요. 뭐 그런 이제 것들을 빌미로 같이 증시가 같이 조정을 왔는데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같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은 게임스탑에 뭔가 헤지 펀드들이 그죠? 맥콜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팔았어. 그걸 팔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기관도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저는 이 연기금 주식 비중 줄이는 거 엄청 반대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몇백 조, 뭐 수백 조도 갈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또 수익률은 무한대니까. 연기금 같은 건 장기 투자를 해야겠지만 어쨌건 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증시가 좀 조정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 좀 빠르게 올라갔던 것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K타 30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 그리고 K타 30의 우량주들을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으니까 뭔가 기준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해보시라 하는 단계는 지났고요. 이 주린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저쪽이 맞구나라는 걸 느끼셨잖아요. 이제 셀트리온은 어떻게 사실 건지 14% 올라갔는데 오늘 기아차가 9% 급등했는데 이걸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거 어떻게 살 거야 이제 그죠? 못 삽니다. 거기서 더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이라는 겁니다. 개인들도 오히려 급락을 봤었고 전에 최근에 급락 나온 걸 보고 증시가 다시 올라가면서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더 비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신 주린이 여러분들이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을 조정시마다 뭐 한두 주, 10주, 그죠? 20주 이렇게 모아 가셔서 내가 내 생애에서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아들, 딸 아니면 손자 때 이걸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아 가시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계속적으로 드렸는데요. 이번 장에 우리 주리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꼭 그렇게 하셨다면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크게 성공하실 수 있는 투자의 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일목균형표 또 나왔어. 실강인데도. 자, 이게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쉽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또 나오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했는데 왜 또 하냐? 또 보시는 분도 있고 이것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복습을 저는 1000번 이상 봐야 된다고 봐요. 1000번 이상. 자,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에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 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바로 일목균형표죠. 일목균형표. 그 일목균형표 나 지금 캔들도 몰라.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오일선도 모르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HTS를 딱 키시면은요. 거기 나와요. 누르면 일목균형표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모르시면은 뭐 책도 하나 사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또 검색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딱 키시고 기존의 이동평균선 모든 걸 다 지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주가죠, 주가. 요 선이 주가입니다. 과거 이제 코스피의 주가였고 2,780이었네요. 그때 당시는.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음운대. 제가 외워야 될 건 딱 두 가지다. 이 파랗게 보이는 게 음운이다. 음운. 음운이 뭐예요? 자, 일목균형표에는 음과 양의 조화가 있습니다. 음은 파란 구름. 요 양운, 이 빨간 구름. 자, 주가가 이 빨간 구름 위에서 논다. 이거를 이제 정배열 패턴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게 호전 상태라 그랬다 그랬죠? 호전 상태. 그럼 내 주가가 이 푸른 음운보다 밑에서 놀고 있다. 그건 역전이라고 한다 그랬죠. 역전. 역전 상태의 주가가 있다. 뭐가 좋은 걸까요? 매수로는 역전이 좋겠습니다만 이제 호전 상태인 자리가 좋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음운 상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일목균형표에서 이 주가가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음운대를 통과하는데요. 이 음운대에 상당히 얇은 자리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음운이 너무 두텁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음운이 요즘 인버스를 보면 그래요. 이제 개인분들이 투자한 거 중에 비중이 1위가 뭐 고버스 인버스라는데 인버스 차트를 보면요. 지금 요 차트를 보죠 않겠지만 위에 역배열에서 이 양운이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이거 뚫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두터운 쪽은 뚫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 얇은 쪽을 뚫는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배우셨어요. 주가는 보통 이 구름대, 음운대의 얇은 부분을 관통해서 나간다. 그때 바로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되었다. 매수 신호가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00이 저점이었죠. 1,400에서 오히려 많이 올라서 1,500, 1,600, 1,700이 됐던 시기가 오히려 코스피 지수에서 일목균형표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어떠한 매도 신호도 없었다. 아직까지 없어요. 매도 신호가. 그러면 금요일 날 매도한 게 잘한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잠시 후에 또 이제 볼렌저 기법과 함께 일목균형표 눌림목 매수 기법을 말씀드리는데 기가 막히게도 금요일 날 자리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우량주를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였다.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고, 그죠? 올해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좋은 기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릴 텐데요. 다음 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차트는 뭐예요? 지난주에 한번 제가 좀 가져오면서 말씀드렸던 이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셀트리온. 자, 그리고 또 이제 볼렌지 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볼렌지 밴드는 뭐예요? 일목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일목 플러스 이제 볼린저 밴드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은 좀 더 이제 공신력이 높아지고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자, 차트가 모든 것에 우선을 하지는 않아요. 또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에이, 뭐 차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허황된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차트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볼렌저 밴드와 일목을 알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고 차트가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요즘에 이 프로그램 매수나 기계라 그러죠. 인공지능들이. 딱딱 예전에는 그렇게 정교하게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저점 부분에서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오히려 저점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 볼렌저 밴드, 일봉에서 이 볼렌저 밴드를 보겠습니다. 매수는 아무래도 이 볼렌저 밴드는 두 가지의 선이 있죠. 밑에 선과 중심선, 위에 상단선. 근데 저는 어느 쪽에서 매수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볼린지 밴드의 하단부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럼 셀트리온의 경우도 지난번에 조정을 세게 줬던 이 자리와 또 11월 달 오히려 이제 뭐 치료제 발표한다고 급등은 나오고 셀트리온이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간당간당하게 자 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강하게 크게 보면은 여기 이 구름대를 양운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줬지만 이탈하는 모습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죠. 회복되었죠. 그죠?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좀 본다면은요. 자, 이 이탈이 없이 다시 주가가 지지선에 있던 요 자리 여기가 바로 매수의 급소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장중에 17%, 18% 올랐어요. 급등을 해버렸어요. 단기로는 어디가 매도 자리일까? 단기로는 이 볼렌지 밴드 상단 부분이 매도 자리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도 자 하단 매수 상단에서 예를 들어서 팔았다라고 단기 매매를 했다면은 이번에도 하단에서 사실 상단에 팔았다. 뭐 신과 같은 얘기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일목과 볼린지에서는 그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라는 얘기가 지표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표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목균형표 또 볼린지 밴드 두 지표를 이용해서 이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지 밴드에서는 어디서 지지선이 발생된다? 하단부죠. 자, 하단부를 깨지 않는다면은 그 하단부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 볼린지 밴드 상단이 아닌 하단부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목에서는 어딜까요? 일목균형표에서는 보통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매도 신호가 나지 않으면은 보유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일목균형표도 이제 뭐 이 양운이죠. 이 양운대가 생성되는 상단 부분보다 낮게 생성돼서 이제 볼린저 밴드가 하단인 자리에서 주가가 지지를 한다. 그리고 거기가 단기적인 이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를 다시 돌려서 우리가 1,400대, 1,500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단기적인 매수 시점은 어딜까라고 본다면요. 자, 이 차트를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죠. 장중에 이거보다 더 올랐지만 제가 아침 시초가 부근 장중에 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금요일 자리죠. 금요일 자리. 그리고 오늘 아침 자리에 자,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부에서 정확히 닿았다는 겁니다. 주가는 이제 볼린저 밴드가 최근에 상승을 했던 것은요, 이 목표치를 늘리기 위한 상승입니다. 주가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뚫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단부가 보다 좀 과열됐던 시점이 3,200이죠. 이거는 이제 과열됐던 것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부는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200을 계속적으로 보수적 목표치로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볼린저 밴드 종목들을 보시면요, 이 하단부의 볼린저 밴드가 이 45도 각도로 상승하고 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승하고 있는 자리에서 거의 아니면 이제 지지를 하고 있건가. 특히 이 하단부가 상승을 하고 있다. 30도 각도 이상으로. 그 자리를 깨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은. 참 뭐 확률적인 얘기인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뭐 지수에서는 그렇고. 이걸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주봉도 중요합니다. 볼린저 밴드가 보통 이제 주봉에서 주가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내려오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봉에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주가가 막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봉을 딱 보면은 볼린저 밴드는 하향하고 있었어요. 이런 자리에 닿으면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주봉이에요, 주봉 볼린저.
밴드가 45도 각도 이상으로 하향하고 있을 때. 반대로죠. 일봉에서 이 주가의 볼린저 밴드가 상향하고 있을 때 주가가 거기 내려온 자리가 어디였어요? 오늘 월요일 아침하고 금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지수로도 우리 요 노란톡 깨톡방에 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노란톡 보시는 법은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샵 3772 누르시고 명승부사로 문자를 보내시면은 또 같이 오셔서 이런 조언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방에 또 고수분들이 많아요. 고수라는 거는 그런 이제 조정을 잘 참고 이 지표를 보면서 야, 오늘 매수해야 될 좋은 날이네요 하는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급락해 손절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이날 오늘 되게 좋군요. 오늘 주셔야겠군요 라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볼린저 밴드하고 일목에서는 금요일 날 이 자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이고 이 자리죠. 자, 근데 코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코스닥을 볼까요? 자,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자, 최근에 820에서 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구름대를 돌파하는 매수 신호가 발생된 게 저 옛날이죠. 옛날 826에서 일목에서는 호전 신호가 발생되는데 우리가 그 시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고 그럼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젠가? 이 볼린저 밴드 중단부나 하단부가 가장 좋아요. 근데 하단부를 볼린저 밴드를 깨고 내려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하락을 요만큼 해야 되는데 달리다 보니까 더 많이 넘어간 거죠. 한마디로 하락이 보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60 정도까지가 빠져야 정상인데 더 하락한 거예요. 금요일 날. 볼린저 밴드보다 더 하락한 자리는 이제 과거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이 월봉으로 보시면은 작년 3월이 그랬습니다. 하락을 해야 되는 것보다 더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이 구름대 일목에서도 코스닥 지수예요. 호전 신호가 발생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호전 신호는 구름대의 얇은 곳을 관통하는, 그리고 관통하던가 아니면 역전 매도 신호도 보통 이 양운대의 얇은 데를 통과합니다. 근데 보면은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죠. 무슨 말이냐? 이 양운의 두께가 생성되는 이유는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자금들과 함께 견고한 지지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일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저는 이제 일목을 다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시켜드리지만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일목과 볼린저를 주자학이나 성리학처럼 중국의 글들을 봐서 이제 자기가 풀이해 주듯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일목에서 오늘 아침과 금요일 날 저녁 엄청난 두터운 자리가 있는 이 자리는 강력 매수의 급소입니다. 강력 매수의 급소. 자, 근데 어때요? 이 투자 심리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파니까 급락이 오는 거죠. 이 시세의 원리입니다. 참 신기한 얘기이고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동반자 없는 길을 가라. 모두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있는데 묵묵히 바보가 돼서 쌀을 샀던, 그죠? 우시다 곤자부로의 이야기죠. 역발상의 투자. 그리고 풍년이 들어서 주식 쌀값이, 풍년이 들면 어때요? 쌀값이 폭 나가죠. 폭 나가는데 바보가 돼서 쌀을 샀던 자리들, 그리고 그 대가들의 비법과 함께
또한 이 일목균형표, 호스다 고이치가 만들어낸 일목균형표의 지표 플러스 볼렌저님, 이 세 분이 모두 사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팔고 있어요. 자, 얼마나 주식이 어렵습니까?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작은 경험으로 이 주식시장에 성공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볼 때는 백전백패합니다. 백전백패. 주식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특히 이 단기적인 뭔가 트레이딩을 통해서 성공을 하시려고 그러죠. 더 빠르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드가 적을 경우 오히려 그래요. 자, 한번 이제 봅시다. 뭐 내가 주식 돈이 좀 자금이 넉넉해. 한 뭐 5천만 원, 1억으로 해. 여유 있게 삼성전자 사놓고 1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들도 뭐 10억씩 사서 손실 많이 봤대. 근데 분산해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죠. 우량주들. 기아차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근데 시드가 적어. 뭔가 내 돈이 작은 것 같아. 급등주를 한번 타야겠어. 거기에 발을 딱 들입니다. 매매라는 걸 배워. 매수 딱 해서 뭐 상한가 가고 내가 막 고수인 것 같아. 처음에 그런 짜릿한 수익들이 한 번의 실수로 20% 이상 손실을 보게 됩니다. 원금이 쪼그라들었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걸 사서 수익을 본다는 게 잘해봐야 본전인데 그런 걸 못하게 됩니다. 그럼 또 급등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산 게 급등하는 게 아니라 급등하고 있는 거. 제가 볼 때 이제 나중에 우주돌파 차트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볼 건데 그런 주식들이 급등한 것들에 보면은 우주돌파 차트 상단까지 다 오면은 목표가가 다 온 종목들이에요. 저희 노란 톡방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보면은 다 그런 주식들, 급등한 주식들이 꼭지에 갔을 때 거기서 매수를 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악이죠. 급락에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혼마도 그랬고. 우시다 곤자브로도 그랬고. 또 누구예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그죠? 나는 급락에 매수하기 싫어. 그럼 급등에 매수할래? 있습니다. 그거 이따가 잠시 후에 급등에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팔고 있는 이 코스닥 차트죠. 금요일과 올해. 그리고 제가 이 코스닥과 코스피 차트를 일목에서 어떻게 앞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코스닥은 뚫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거예요. 코스피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볼렌저 밴드 상단에 언젠가 닿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려와서 닿던가 아니면 상단에 주가가 올라가서 닿던가. 자, 한번 상단에서 하단까지 닿았죠. 이 주가는 결국은 상단에 닿게 되는데 상단은 여기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도. 그러면은 결국은 올라가서 닿던가 아니면 얘가 내려와서 닿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목에서도 이 자리를 깰 수가 없다 나오고 투매로 더 막 급락을 해서 이것을 뚫고 내려간다? 이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무슨 종목을 살 것인가라고 해야 되는데 좋은 주식은 빨리 팔려요. 오늘 보세요. 기아차 벌써 빨리 팔려서 9% 가버리니까 야 이건 뭐 어떻게 사?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굳이 뭐 기아차로 수익을 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현대차로. 하지만 시장에 우선해야 될 주도주라는 게 있죠. 제가 볼 때는 그쪽 친구들이 주도주라는 겁니다. 과거 성장주, 가치주였던 그런 기업들이 애플카라는 명목과 함께 성장하는 트렌드를 탄 것이고 또한 이제 뭐 셀트리온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KT 30으로 많이 조정이 왔으니까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손절하지 마세요. 너무 손절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정 시에 뭐 한두 주씩
산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야 그러면 언제 팔아요? 자, 삼성전자를 사셨던 과거 20년 전에 산 분이 지금 가격으로는 뭐 10,000원 막 이러겠죠. 5,000원. 지금 가격으로 뭐 몇천 원일 수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액분되기 전에 가격으로 치면 뭐 한 400만 원 돈 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 뭐 30만 원, 40만 원 사셨던 분들이 아니면은 요 연기금이라든지 자 그런 분들은 주식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분들은 배당만 자기가 산 만큼 배당을 받아요. 1,000만 원을 30년 전에 샀는데 1,000만 원만큼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팔아? 팔 이유가 없죠. 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과거 1,000만 원을 샀지만 지금 1억, 2억이라는 거죠. 주식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어린 시기부터 그런 이제 바른 교육, 주식에 대한 가치관과 교육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트레이딩적인 거를 많이 우리 가르쳐 준 게 바로 어딥니까? 뭐 증권사들이 그래. 수수료 많이 나가니까. 자, 1억 가지고요. 한 번 사고 팔고 하면은 작게는 3, 40만 원, 많게는 어떤 데는 뭐 세금까지 6, 70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6, 70만 원. 1억. 자, 1,000만 원 가지고 10번 하면 1억이에요. 1,000만 원 가지고 10번 하면은 뭐 60만 원 나간다. 그럼 하루에 10번 사고 팔고 하는 분도 있겠죠. 하루에 수수료 세금만 60, 70만 원 내면은 920만 원 남아. 930만 원. 1,000만 원에서.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길. 그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길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주 잘하고 자신 있다라면은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그 길을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그 얘기를 좀 조언으로 우리 주린 여러분들에게는 주식을 처음 접하시고 주식시장이 두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쉬운 방법. 너무 수익을 많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1년에 뭐 20, 30% 본다. 워렌 버핏 1년에 30%씩 30년 하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우리 주린 여러분들이 1년에 30% 무시합니까? 그러다 보면은 1년에 한 달에 20%, 30%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고수라 그러죠. 그 고수가 또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 있어요. 있습니다. 제 노란 톡방에만 오셔도 그런 분들이 100% 수익을 인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아차 100%, 그죠? 셀트리온 뭐 80% 있어요. 그게 진정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 얘기를 너무 장하게 계속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부 그리고 이제 상단 매도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본다면요 어떻게 하더라? 뭐 뭘 하더라도 이제 우량주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요 차트는 이제 LG 화학입니다. 그럼 LG 화학은 얼마에 사야 된다라고 나옵니까? 보면은 뭐 90만 원 초반에 볼렌저님은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사라고 나오네. 일목님은 나 튼튼한 지지선이 있어. 최근에 오히려 67만 원, 80만 원대 매수 신호가 났어요. 이때 매수 신호가 났고 일목균형표에서도 어떠한 매도 신호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해서 100만 원까지 갔을 때 이런 상승에서 단기적으로 차익은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차익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자리인 90만 원대에는 LG화학도 매수를 하라라고 볼렌저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거 뚫고 막 급락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이 매우 적다. 그리고 이제 볼렌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등주나 뭐 잡주 아니면 소형주를 할 때 트레이딩 하다 보면 뭐 손절을 해야 될 이유도 있겠죠. 근데 손절을 해야 될 것들이 볼렌저 밴드 상단에서 매수하신 분은요 매우 깊어요. 이 주린이 여러분 중에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해서 보면은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보면 LG화학도 급등하고 있죠.
그때 이격이 났을 때 매수를 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이죠. 거꾸로 하시는 분이 있어. 거꾸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매수해서 하단에 손절해. 자, 주식시장은요. 누가 잃었다고 해서 누가 따는 시장이 아닙니다. 선물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지만 주식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다 날렸다 그래서 남이 그 1,00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주린 여러분들 제 차트를 보시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하세요. 그래도 수익이 안 나면은 진짜 그 주식은 이제 만지면 안 돼. 웬만해서는. 상단에서 사면요. 삼성전자도 손실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삼성전자 웬만한 분은 다 수익일 텐데 그 와중에서도 손실인 분은요. 내가 어디서 매수했나.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자리 급등해서 이제 목표를 늘리는 볼린저 밴드 상승은 나중에 설명을 마지막 강의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자리들은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오히려 볼린저에서는 매도하라고 나온다.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막 사고 있어서 빨간데 거기서 매도하라고? 어렵죠. 그걸 모르면은 우량주들은 그냥 조정할 때 한 주씩 사. 그리고 너무 이제 내가 이 주식을 팔아야겠다라는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언제 매수하라? 볼린저 밴드 하단. 오늘이네요. LG화학도. 오늘 아침에 사라고 나오는데. 그죠? LG화학도 그렇고. 자, 볼린저 밴드 하단 매수에서 또 이제 상단 매도. 최근에 말씀드린 하이트 진로인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 구름대 매수 신호는 났어요. 근데 이 일목에서는 다시 뭔가 매도 신호가 좀 발생이 되었어.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이제 볼린저에서는 다시 지지선이 여기다. 최근에 오늘 그것도 오늘 자리다 나왔고 이것이 다시 진입되면 다시 매수 신호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이트 진로도 뭐 그런 식으로 한번 관심을 둬보시고 이 상단부를 매수 신호가 다시 발생된다. 그러면 뭐 급등하는 주식은 아닙니다. 지금 뭐 음식료가 그렇게 뭐 강하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 실적이 좋으면서 또 우량주고 좀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린 여러분께 지난 방송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어떻게 해요 하는 분들에게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좋은 기업입니다. 그죠? 뭐 실적이 뭐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최근 그거를 이런 종목들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안 알아줘요. 계속 뭐 그런 것만 사죠. 무슨 기아차라든지 뭐 LG화학. 뭐 어떻게 LG화학 사야지. 그래서 분산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볼린저 밴드와 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매수와 또 매도 방법을 좀 짚어드렸는데 이것만 알고 그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이것만 알아도 뭐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근데 이것도 마저도 공부가 안 되고 또 이제 직관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직관입니다. 직관. 주식은 이제 직관의 예술이라 그러죠. 또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없이 주식시장에서 뛰어든 분들이 단기로 큰 수익을 냈다면은 저는 이제 거기서 그만하시라 그래. 그 이후에 더 손실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이런 볼린저 밴드, 또 일목균형표, 또한 여러 가지 또 좋은 공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100권 이상 여러 가지 책들을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책이 틀리는 경우가 9할이 넘는다는 걸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8, 9할이 틀렸어. 아무리 공부해도 틀린 거를 공부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표를 통해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딱 2개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볼린저 밴드하고. 좀 어렵지만 일목균형표 요것을 또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이제 주식 수익에 대해서 내가 뭐 지표와 차트로 어느 정도 알았다 맹신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공했던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 성공했던 분들이 어떤 것으로 수익을 받는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또
다시 한번 또 읊어볼 방법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방법. 만인이 비관할 때가 매수할 때다. 비관할 때. 뭐 단기로는 지난주 금요일 같이 상당히 비관스럽죠. 막 손절하고 싶고 거기가 눈을 감고 매수의 씨를 뿌려야 될 그런 날이다. 자, 참고로 하시고 나는 매수를 무조건 코스닥 종목 1000종목이 빠지는 것을 2일 연속 한 날 매수하겠다. 그분들은 손실을 나기가 어려워요. 단기로. 그거 하나만 지켜도. 근데 그날 같이 매도에 동참한다? 손절한다?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시세가 바닥에 이르면 모두가 다 비관적이 됩니다. 그리고 만인이 질려버리는 가격이 오면 그것이 고조의 경계점이다. 항상 바닥에서 투매가 일어날 때 공포 속에서 매수함이 지극한 이치이다라고 우리 선조께서 주식시장을 앞서간 뭐 좀 아쉬운 얘기예요. 우리 조선 분은 아니에요. 일본 분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비급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명승부사의 또 주식 또 매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면은요, 모두 낙관론에 빠질 때 매도를 하라. 근데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매우 낙관적이었어요. 9만 얼마를 가면서 10만 전자 온다 막.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이게 낙관적이지 않나. 내가 너무 쉽게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때는 조금 내주라는 거죠. 다 팔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특히 뭐 삼성전자 어떤 변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분명히 10만 원을 넘어간다. 그 언젠가니 올해 내에 올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매도해야 되는 건 언제예요? 그 기업의 가치가 변화했을 때 매도해야 된다 그랬죠. 아니면은 뭐 회사가 뭐 경쟁사가 너무 생겨서 이게 뭐 무너지게 생겼다. 아니면 하던 그 기업의 그 사업 자체가 뭔가 앞으로 메리트가 없고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매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변화가 없을 때는 좋은 주식은 매도하지 마십시오. 자, 최근에 이 낙관론에 빠졌을 때 보니까 인버스 엊그제도 막 빠지니까 인버스 막 이거 꿀이다 인버스 가자 했는데 인버스 오늘 어떻게 됐어? 그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행히도 인버스에 대한 매수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증시가 너무 크게 빠질 수도 없는 겁니다. 참 다행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뭐 니콜라스 다비스의 또 이제 돌파 매매에 대한 것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려 그래요. 그래서 잠깐 뭐 몇백 일 본다면은요,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투자자분이 야 나는 이거 싫어. 저 급락한 거 남들이 팔 때 사라. 뭐 남들이 소외돼서 뭐 이런 거 싫고 그냥 장 좋을 때 그냥 좋은 거 살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 분들인데 뭐 마찬가지로 쉬운 건 아닙니다. 보면은 이 주가가 전 고점을 넘어갈 때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봤던 분의 이론입니다. 박스권 돌파 매매.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삼성전자죠. 그럼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론은 뭐예요? 이 전고점의 주가가 오히려 돌파될 때. 그럼 최근 이 박스권 돌파한 게 언제입니까? 62,000원, 63,000원이었죠. 자, 지금 뭐 9만 원 가까이 있지만 이 니콜라스 다비스는 오히려 최근에 삼성전자가 횡보 조정을 하다가 작년에 6만 원을 넘어가는 데서 이 주가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수익이 났죠. 9만 원까지. 62,000원에서. 이게 니콜라스 다비스의 돌파 매매 이론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제 정숙한 부인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가가 정숙하던 부인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딱 올라가더니 춤을 딱 추기 시작했어. 이때 매수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매매 기법으로 또한 최근에 기아차가 박스권 돌파. 차트가 잘 안 보입니다만
기아차가 전고점을 돌파했을 땐 시기 어디예요? 오히려 5만 원, 6만 원이었는데 거기를 돌파하면 매수해서 쭉 가져갔다는 거예요. 9만 원까지. 자, 5만 원 전고점 돌파 매수해서 9만 9천 원, 500원까지 상승을 했어. 단기 몇 프로예요? 90%, 100%입니다. 90%, 100%. 니콜라스 다비스 이론 따라서 기아차 전고점 넘어갈 때 매수해서 9만 9천 원까지 갖고 있으면은 그냥 뭐 100% 수익이 그냥 쉽게 발생되는 꿀 빠는 한마디로 속된 말로 엄청난 기법이죠. 근데 우리 이제 주린이도 그렇고 투자자분들이 아우 기아차는 뭐 저기 옛날에 2만 원이 3만 원인데 과거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뭐 8만 원대인데 모르죠. 자세히 보면 연봉도 돌파할 때 더 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아차에 다시 한번 그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전에는 이 자리를 돌파했을 때 5만 원일 때 매수했지만 월봉을 보시면요. 니콜라스 다비스가 오히려 최근 전고점인 8만 원을 넘어갈 때 기아차를 매수를 하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향후 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만 원 갈지 30만 원 갈지 모르지만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론으로 보면요. 기아차도 8만 5천 원을 넘어가는 시기에 매수를 해서 보유하라고 나왔다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기법을 보시고 어떤 도움을 받으실지는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여러 가지 기법과 함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께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무료로 이 방송 볼 수 있는 방송이지만 뭐 쉽게 볼 수 있던 내용들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뭐 우량주 케이타 30 종목,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주식은요. 세계적인 기업들이고 또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수가 꼭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명승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적중 스트라이크 급등주의 전설 황금손 한상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생 역전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급등 대박주를 소개합니다. 급등 대박주는 재료의 가치와 명분, 유통 물량의 장악으로 매물이 없는 종목이 호재를 발판으로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연초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금 집행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은 물론 현대그룹 60조 원 대규모 투자 수혜주로 급등의 가능성이 아주 큰 기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유통 물량이 완전히 장악된 종목으로 호재가 터지기 전 바로 선침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종목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정부 정책과 5G 50조 원 설비 투자주로 수혜를 받은 기업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KMW는 5G 통신장비 부품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50조 원 5G 설비 투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2018년 7,800원이던 주가가 89,000원대로 급등하여 무려 10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통신장비 매출과 수익 급증으로 작년 3월 최저가 4,900원대를 기록한 이후 7개월 만에 바닥 대비 약 800% 이상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오늘 종목은 정부 정책과 60조 원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 종목을 확인한다면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을 접목하여 특허를 취득한 높은 기술력의 핵심 부품은 절대 타 업체에서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제품으로 고객사들을 만족시키면서 매년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경쟁 업체가 없으며 신기술을 접목한 특허 기술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동사의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는 흙진지와 같은 종목이니 오늘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종목입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5개월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 박스권 상단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유통물량 매집 완료 신호를 보이고 있는 주가 흐름입니다. 차트상 모든 이평선이 한 곳으로 수렴하여 상승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인 유일한 차트 모양입니다. 보통 이평선이 한 곳으로 수렴하면서 대량 거래가 나오는 것은 본격적인 상승 신호탄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놓치기 아까운 종목입니다. 급등전 선침해 하시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60-300-4544 급등의 전설 황금선 한상호 대표 전문가 번호 111번을 누르시면 오늘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의 스트라이크 포인트 첫째, 연초 정부정책 자금 집행 수혜주. 둘째, 현대차 전기수소차 60조 원 투자 수혜주. 셋째, 신기술 특허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 매출 증가. 넷째, 이평선 수렴과 대량거래, 급등 초기 종목. 주식시장 급등주의 전설 황금선 한상호 대표와 함께 1년 주식농사 한 방에 거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060-300-4544 누르고 한상호 전문가의 고유번호 11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111번입니다.